어머, 이게 누구예요? 김영희 씨잖아요. 영희는 25전 배신한 전남편 태석과 그 불륜녀 민정을 마주하며 온몸이 떨렸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지은이가 준호 씨와 연인이라니. 어머니, 답해주세요. 준호 오빠가 제 친오빠라는 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친남매라는 게 사실인가요? 지은아, 그렇다. 너는 내 친딸이고, 준호는 내 친오빠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들통난 것이었어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수원 시내 한복판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떡집에서 김영희는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찹쌀을 일일이 손으로 씻어내고 팥을 정성스럽게 삶아 으깨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장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영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혼자서 묵묵히 떡을 빚는 시간이 영희에게는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원하지 않는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특히 20여 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말이죠. 남편 태석과 행복하게 살던 시절, 준호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시절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4살이 되던 해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태석이 영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 의심은 태석을 변하게 만들었고 결국 태석은 민정이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 충격적인 배신을 알게 된 영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국 만삭에 가까워져서도 스트레스는 계속되었고 출산 과정에서 아이를 사산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 이혼은 불가피했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5의 아들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준호는 영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벌써 출근하는 거야? 아침은 제대로 먹고 가니? 어머니가 만든 떡으로 든든하게 먹을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죠. 준호는 어머니를 가볍게 안아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웃음꽃이 피어났죠. 준호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태석은 이혼 후 곧바로 민정과 재혼했고 영희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어린 준호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5살이었던 준호에게는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버림받았다는 상처보다는 사고로 인한 이별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어머니. 부장님도 제 일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인절미를 입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콤한 콩가루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결혼은 아직도 생각이 없니? 내 나이가 이제 30인데 좋은 사람은 없고?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편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준호의 출생을 둘러싼 그 끔찍한 기억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준호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정말 편해요. 어머니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어디 좋은 일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잘 지내시잖아요. 준호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르지. 엄마는 결혼도 해보고 너도 낳아서 키워봤잖니. 준호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늦겠어요. 일찍 퇴근해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가 떠난 후 떡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은 공간에서 묵묵히 떡 만들기를 이어갔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언제나 그랬듯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사장님, 오늘 떡이 유독 더 맛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찾아주시는데 정성을 다해야지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영희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저녁 무렵 영희는 떡집 셔터를 내리고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벽면 가득 걸려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취업 축하 사진까지. 영희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준호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중에는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어요. 준호가 5살 이후 태석은 이미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사이사이에는 묘하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처럼 말이죠. 영희는 침실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바래진 달력 한 장이 정성스럽게 접혀져 있었어요. 20여 년 전의 달력이었습니다. 특정한 날짜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죠. 영희는 그 달력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치며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이 날만 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25쯤 되었겠지.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영희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어요. 둘째 아이를 사산으로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석의 외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결국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 모든 것이 영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태석은 끝까지 준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더욱 냉정해졌죠.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태석은 둘째를 가질 무렵 민정과 불륜을 저질렀고 둘째를 사산으로 잃자 이혼을 했습니다. 영희는 모든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태석과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 참혹한 날의 기억들. 그래도 영희는 지난날 그 아픔들을 꾹꾹 눌러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말이에요. 반복된 일상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준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하루하루였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떡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문 닫으시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들떠 있니? 영희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떡집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돌리자 단정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준호가 여성의 손을 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준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영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준호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말이에요. 지은이는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더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영희는 갓 만든 따뜻한 인절미를 접시에 담아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며칠 후 준호가 또다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부모님께서 이번 주말에 직접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세요. 그래, 좋지. 정성껏 준비해야겠네. 토요일 오후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떡집을 정리하고 정성스럽게 다양한 떡들을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지은도 함께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오후 3시쯤 떡집 문이 열리면서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그 뒤로 따라온 남자를 보는 순간 영희는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박태석, 영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준호가 5살 이후로 태석을 본 적이 없었고 영희는 준호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아버지 박태석이고요. 아내 민정입니다. 태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영희를 보는 순간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정 역시 영희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영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예요? 김영희 씨잖아요. 민정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좁네요. 태석 씨, 여기가 바로 그 영희 씨 떡집이네. 준호와 지은은 세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그 순간 영희의 뇌리에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태석과 민정의 불륜, 그리고 그 때문에 무너져 내린 자신의 가정, 사산으로 잃은 둘째 아이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민정은 영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렇죠, 영희 씨? 당신들이 어떻게... 영희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준호 씨, 잠깐 밖에서 기다려줄래?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괜찮아. 금방 나갈게. 지은과 준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떡집 밖으로 나간 후 민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영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 지은이가 준호 씨와 연인이라니. 영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25년 만에 마주친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운명의 장난 같죠? 저는 태석과 행복하게 재혼해서 예쁜 딸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딸이 영희 씨 아들과 사랑에 빠지다니. 민정은 일부러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영희 씨, 준호가 정말 누구 아들인지 궁금하네요. 설마 태석 아들은 아니겠죠? 민정의 도발에 태석이 불편해했어요.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궁금하잖아요. 영희 씨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겠죠? 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은이와 결혼해도 상관없어. 민정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정말 완벽하네요. 그럼 우리가 사돈이 되는 건가요? 영희 씨,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당신은 혼자서 힘들게 살았지만 저는 태석과 행복하게 살면서 예쁜 딸까지 낳았어요. 민정의 말에는 순수한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당신이 잃은 걸 제가 다 가졌는데 이제 당신 아들까지 제 사위가 되는 거네요. 민정은 영희의 고통을 즐기는 듯 했어요. 당신, 정말 악독해. 영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악독하다고요? 영희 씨,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저는 승리자고 당신은 패배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네요. 태석과 민정이 떠난 후 영희는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정의 악의적인 태도와 태석이 여전히 준호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잔인한 현실.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모든 것이 악몽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태석과 민정의 그 충격적인 등장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어요. 지은이 태석과 민정의 딸이라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준호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배신한 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떡집은 열어야 했고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떡을 만들면서도 영희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평소 같으면 완벽하게 둥글게 빚어지는 떡들이 오늘은 제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어요. 민정의 악의에 찬 미소와 태석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민정의 딸이라는 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지은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분명히 영희가 둘째를 임신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그런데 민정은 어떻게 같은 시기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떡집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붙이고 민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민정이 운영한다는 옷가게는 수원 시내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화려하고 세련된 외관의 가게였습니다. 영희가 들어서자
민정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영애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 씨, 어제 한 말이 정말인가요? 지은이가 정말 태석과 당신 사이에서 난 아이라는 게.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믿기지 않아요? 민정은 비웃듯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은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데 당신이 어떻게 같은 시기에. 영희의 말에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같은 시기에 임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그런 걸 캐묻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은이가 정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맞나요? 영희의 예리한 질문에 민정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왜 그런 걸 당신한테 보여줘야 해요? 당신이 누구라고?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제 딸이라고요. 민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영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영희는 민정과의 대화를 끝내고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25년 전 그 시기의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자신이 다녔던 병원, 출생신고 기록,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영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다녔던 산부인과에서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신생아 관리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여러 아기들이 뒤바뀌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정 역시 같은 시기에 그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병원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들도 찾을 수 있었어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산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영희는 당시 자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은퇴한 그 의사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영희가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설명하자 점차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 그 사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당시 병원에서 시스템 오류가 있었어요. 여러 아기들이 뒤바뀌었고 일부는 사산으로 잘못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 아이도?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당시 병원 측에서 사고를 숨기려고 여러 조작을 했거든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희는 즉시 당시 기록들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영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의 출산 기록과 민정의 출산 기록 사이에 명백한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혈액형 기록이었어요. 영희는 O형, 태석은 B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O형이었어요. 유전학적으로 O형과 B형 사이에서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있었지만 민정은 AB형이었습니다. AB형과 B형 사이에서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었어요. 영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민정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지은이 자신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다시 민정을 찾아갔습니다.
옷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어서 민정 혼자만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민정 씨,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지은이가 정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맞나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제 딸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예요? 민정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혈액형이 안 맞아요. AB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영희의 말에 민정은 당황했지만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혈액형이 뭐가 어때서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왜 자꾸 남의 가족사에 끼어들려고 해요? 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저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그만해요. 정말 그만하라고요. 민정이 소리를 지르며 영희를 막으려 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은 제 친딸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당신은 그냥 떡이나 파는 사람이잖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영희를 향한 악의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지은이는 절대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예요. 제 딸이고 앞으로도 제 딸일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민정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영희는 그 과격한 반응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희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은이 바로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준호와 사랑하는 사이라니.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영희는 민정의 옷가게를 나서며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것이 DNA 검사였어요. 현대 과학의 힘으로 혈연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준호가 지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떡집에 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어머니 떡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오고 싶어 해요. 그래, 고마워, 지은아. 많이 먹어. 영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떡이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를 알려줄게. 별거 아니야. 영희는 지은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아이일까? 어머니, 또 오겠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쉬세요. 준호와 지은이를 배웅하고 영희는 조심스럽게 지은이 마시던 컵을 따로 챙겼어요. 컵 가장자리에는 지은의 침이 묻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컵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올 뽑아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제 DNA 검사만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영희는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컵에서 채취한 샘플로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타액에서도 충분한 DNA를 추출할 수 있어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급하시면 특급 서비스로 3일 만에도 가능해요. 영희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특급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지은이 사용한 컵을 제출하고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 3일 동안 영희는 초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떡을 만들면서도 손이 떨렸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지은이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와 지은의 결혼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런 중에 준호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지은이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약혼식을 하자고 하세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혼식이라니? 네,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약혼 반지도 교환하고 정식으로 혼인 예약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요. 준호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천천히. 어머니,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약혼식 날짜도 이미 잡았어요. 준호의 확고한 의지에 영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영희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희 고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받아가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정말 지은이 자신의 딸일까? 검사기관에 도착한 영희는 담당자로부터 봉인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결과 해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가득한 보고서였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은 명확했어요. 친자 확률 99.99%.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지은이 정말 자신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었고 그 아이를 민정이 키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 준호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분명히 태석의 아들이었어요. 영의 자신이 낳은 아이니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지은도 자신과 태석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죠. 즉, 준호와 지은은 친남매였던 것입니다. 영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그 딸이 친오빠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방황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지은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 아니면 태석에게?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영희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정의 얼굴에는 이전의 도도함 대신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DNA 검사 같은 것 말이에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이 어떻게 알았을까? 서울에 갔다 온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사람이 확인했거든요. 민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영희는 한참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친딸이었어요.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준호와 지은의 약혼식을 막을 건가요? 당연하죠. 친남매가 어떻게 약혼을 해요? 친남매라고요? 민정이 갑자기 비웃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희 씨,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준호는 태석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준호는 태석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라고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와 준호는 남남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요? 태석이 그렇게 의심했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준호는 태석을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민정은 영희를 몰아붙이듯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약혼식 전에 말이에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정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발 신중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상처만 주지 마세요. 민정이 떠난 후 영희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이 떠난 후 영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분명히 태석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지은은 자신의 친딸이었어요. 즉, 두 사람은 친남매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희는 떡을 만들면서도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약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아침 일찍 떡집으로 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꽉 쥐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마치 뭔가에 쫓기듯 급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니? 영희는 준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지은이가 집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황색으로 변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병원 기록지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러 의료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니? 영희는 서류들을 받아들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이가 집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영희가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산부인과의 출산 기록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은의 진짜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출생신고서 성명 박지는, 모친 김영희, 부친 박태석. 그 아래에는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정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바꾼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맞나요? 지은이가 정말 제 여동생이라는 뜻인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준호야. 그때 떡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은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손에는 또 다른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 모습을 본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답해주세요. 준호 오빠가 제 친오빠라는 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친남매라는 게 사실인가요? 지은은 울면서 영희에게 매달렸어요.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그렇다. 너는 내 친딸이고 준호는 내 친오빠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은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지은아, 진정해. 우리가 친남매라면 이 사랑은. 준호가 지은을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싫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준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지은이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다시 떡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태석과 민정이었어요. 민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태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태석이 민정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도 비슷한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지은이가 집에서 당신이 숨겨놓은 서류들을 다 찾아냈어. 지은이가 정말 영희의 딸이라는 게 사실이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태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들통난 것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지은이는 영희의 딸이에요. 민정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떡집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일찍 알게 됐어요. 하지만 숨겨왔어요. 왜? 도대체 왜 그랬어? 태석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낳은 아이는 죽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못했어요. 민정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너무 예쁘고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 딸로 키우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영희는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민정 씨, 영희가 분노로 떨며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훔쳐간 거였어요. 25년 동안 제 딸을 빼앗고 살았던 거예요. 훔쳐갔다고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민정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랑으로. 그래도 내 딸은 내 딸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여자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준호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오빠가 친오빠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지은아.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친남매예요. 더 이상 연인이 될 수 없어요. 지은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 그 감정만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은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약혼식도 취소해요. 결혼도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때 민정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정말 재미있네요. 영희, 당신 기분이 어때요? 당신의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게 된 기분이 어때요? 민정 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민정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죠. 뭐라고? 영희가 경악했습니다. 민정의 어이없는 말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악마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마라고요? 하하, 당신 딸을 이렇게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때 준호가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 씨, 그건 거짓된 삶이잖아요? 지은은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잔인한 거 아닌가요? 진짜 사랑인데. 절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니. 떡집 안은 절망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영희는 자신의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되찾았지만 두 아이의 행복은 영원히 빼앗긴 것 같았어요.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떡집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절망과 분노,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고 준호는 벽에 기대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네요. 준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친남매였다니. 지은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도 함께 있었어요. 오빠, 이제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지은아, 정말 잔인해요. 왜 하필 우리였을까요? 왜 하필 서로 사랑하게 됐을까요? 영희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는 두 아이 모두 불행해 보였어요. 지은아,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은이 갑자기 영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정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지은아, 하지만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25년 동안 민정 엄마의 딸로 살아왔어요. 태석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이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망쳤다고요? 저는 제 딸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민정이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 지은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잖아요. 준호야. 영희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준호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감정을 어떻게 지워야 하는 거예요? 지은이 준호의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친남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지은의 절규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 건 정말이야.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 민정이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정말 내 딸처럼 사랑했어. 그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고. 그럼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엄마도 사랑 때문이었어. 태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희에 대한 질투와 원망 때문이었어. 그때 지은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는 이곳을 떠날 거예요. 뭐라고? 모든 사람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준호 오빠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은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영희가 딸을 말렸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어머니. 아니, 영희 아주머니는 모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친오빠가 되어버린 이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지은아, 저는 외국으로 갈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요. 그래야 이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안 돼. 그렇게 도망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오빠와 계속 한 동네에서 살면서 매일 마주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은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가야겠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준호야, 너까지 그러면. 영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여기 있으면 모두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일지도 몰랐어요. 그때 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모두들 진정하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태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준호, 너도. 비록 내가 너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태석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단지 관계가 좀 복잡해졌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의 사랑은, 그 사랑도 소중했어. 잘못된 게 아니야. 단지 운명이 잔인했을 뿐이야. 태석의 말에 지은과 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이 아픔도 추억이 될 거야. 하지만 두 아이에게는 그 언젠가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영희는 자신의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딸을 되찾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떡집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떡집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절망과 분노,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정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민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태석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망쳤다고요? 난 지은이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민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민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민정을 바라봤어요. 민정의 행동에 지은이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은 진실이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하. 민정의 어이없는 행동에 지은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갑자기 떡집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었어요. 이민정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민정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수원지검 수사관입니다. 문서 위조 및 신분 도용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민정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25년 전 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추가됩니다. 수사관의 말에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미 지난 일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서 위조죄는 10년, 신분 도용죄는 15년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허위 신고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영희가 놀라서 수사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며칠 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고한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민정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민정이 발악했어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영희, 당신이 신고한 거죠? 그렇죠? 민정이 영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진실을 말하자 민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태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했어. 모든 사람이 태석을 바라봤어요. 당신이요? 그래. 며칠 전에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 그리고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설득했지. 태석의 고백에 민정이 분노로 떨었어요. 태석?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당신 아내였는데. 아내라고? 당신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이었어. 이제야 진실을 알았지만 태석의 차가운 말에 민정이 절규했어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민정을 끌고 나갔어요. 민정의 절규 소리가 떡집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영희,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마침내 떡집에는 정적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그 여자의 거짓말을 방치할 수 없었어. 태석이 무겁게 대답했어요. 민정이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야. 문서를 위조하고 신분을 도용하고 25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왔어. 하지만 저를 키워준 것만은. 지은이 더욱 슬퍼했어요. 한편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정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동시에 지은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아, 괜찮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2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저는 누구예요? 지은아. 그리고 준호 오빠에 대한 사랑도. 그것마저도 거짓된 감정인 건가요? 준호가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아, 우리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건 우리의 진심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지. 준호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후 민정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25년 전에 신분 도용과 문서 위조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정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희를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병원 기록,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결국 민정은 문서 위조죄, 신분 도용죄, 허위 신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민정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도도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영희 때문이에요. 영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민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은 민정의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25년 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끝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교도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25년 동안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악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민정의 마지막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민정의 재판이 끝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떡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영희와 지은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죠. 하지만 영희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대학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지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떡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희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영희가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제가 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해외 연수 기회도 주신다고 하셔서요. 정말 우리 딸이 그렇게 훌륭해졌구나. 영희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지은의 성공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은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떡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은아,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준호였습니다. 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지낸 그는 한결 성숙해 보였어요. 피부는 조금 그을렸지만 눈빛은 더욱 맑고 편안해졌습니다. 준호야. 영희가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더 의젓해졌어. 어머니도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준호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지은은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진정한 남매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잘 지냈어? 네, 오빠. 오빠도 고생 많았어요. 지은도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불렀어요. 이제 정말 남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네.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처음에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준호야, 이제 계속 한국에 있을 거야? 네, 이제 한국 본사로 복귀했어요. 싱가포르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준호의 대답에 영희가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가족이 다시 함께 모였네.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좋은 사람은 안 만났어요? 응? 준호가 깜짝 놀라서 지은을 바라봤어요. 아, 그게 사실 있어. 준호의 대답에 영희와 지은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야? 한국계 싱가포르 교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고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준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영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곧 한국에 오실 예정이에요. 그때 인사드리겠어요. 좋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때 지은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오빠, 그분께 우리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응, 다 얘기했어.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준호의 대답에 지은이 안도했어요. 그럼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어요. 뭔데? 대학에 새로 온 교수님이 계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정말? 영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지은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와, 우리 가족 모두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영희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떡집 문이 열리며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태석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준호가 반갑게 일어났어요.
준호야, 잘 돌아왔구나. 고생 많았어. 태석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잘 지내셨어요? 응, 새로운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그리고 태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재혼을 하기로 했어. 태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정말요? 응,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태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축하해요, 아버지. 준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영희야. 태석이 영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 이제 다 과거 일이에요.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영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지은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에요. 영희의 말에 지은이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그때 준호가 일어서더니 모든 사람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제가 싱가포르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가족이란 게 꼭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비록 복잡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맞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거짓 같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떡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준호의 귀국을 축하하고 모든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고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고 외쳤어요.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가족을 위해. 그 순간 떡집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요. 민정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도 언젠가는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은과 준호도 각자의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고 있었고 태석도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라는 것을 말이에요. 떡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이 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았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눠주세요.